Yeah. 안녕하세요. 어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2년형 현대자동차 펠리쉐이드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펠리쉐이드 부분 변경 모델, 특히 캘리그래피 트림의 달라진 점, 외장과 내관, 그리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편의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펠리쉐이드는요, 초반부터 이 거대한 그릴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그런 차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분 변경 모델은 이전의 라디에타 그릴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삼각형 모양은 사라지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그릴의 장식이 굉장히 두툼해졌습니다. 트럭을 보시면 쉴드라고 해서 가짜긴 하지만 방패 형상의 그릴을 붙여놨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마치 갑옷 같기도 해요. 자, 이 장식은 트림에 따라 다른데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광택의 크롬으로 마감이 됐고요, 아래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같은 경우에는 고광택 블랙입니다. 등화 시스템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조등은 기존과 같은 위치에 있고요, 개별 전구 역시 동일하게 3개인데 DRL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세로 모양의 패턴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후미등 쪽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 측면에 DRL이 모양이 달라졌는데요, 이전 DRL은 이렇게 얇았어요. 하지만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전체를 다 이런 줄무늬가 있는 DRL로 변경을 했고요, 이건 방향지시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가로 DRL은요, 라디에타 그릴 장식과 동일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낮에 언뜻 보기에는 라디에타 그릴 장식과 동일해 보여서 라디에타 그릴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다시 한번 전체 형상을 보시면요, 라디에타 그릴이 더 커지면서 등화 쪽이 완전히 좌우 끝단으로 몰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밤에 볼 때도 가로 DRL의 존재가 크지 않아서 DRL이 양쪽에 세로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금속 질감의 스키드 플레이트가 달려있고, 이게 나름 이 전체의 무게감을 잡아줍니다. 즉, 그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차가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선을 아래쪽으로 낮춰주면서 안정감이 추가됐어요. 측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부분이라면 휠 디자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휠이지만 휠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엔트리 트림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달립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프로마시 투어, 가장 범용으로 쓰이는 레디얼 타이어죠. 이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형 펠리쉐이드 캘리그래피의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과 디자인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범퍼 형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전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터가 네모나게 몰려 있었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가르면서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SUV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네모난 형태였던 것들을 가로로 긴 형태로 바꾸고 있잖아요. 산타페가 대표적인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금속재 스키드 플레이트가 달려 있는데 이건 기본 사양은 아니고 전 트림에서 추가 비용으로 불러 패키지를 장착하여야 달 수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스키드 플레이트는 캘리그래피와 그 이하 트림의 디자인이 달라요. 즉, 프레스티지와 트림의 플러 패키지를 달 경우에 달려 나오는 금속재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캘리그래피에 달려있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훨씬 깔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스포일러 아래쪽에 탑 마운트 스탑 램프가 장착이 되는데요, 이건 와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고요,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엔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건 차량 안쪽 실내에 룸미러와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를 디지털 센터 미러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은 실내에 들어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적재함 도어를 열어볼게요. 이 차량은 2열에 독립 시트가 포함된 7인승 모델입니다. 3열은 전동식으로 폴딩 그리고 설정이 가능합니다. 2열의 경우에는 수동식입니다. 적재함의 왼쪽에 보시면 도어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있어요. 2열의 경우에는 스프링에 의해서 넘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열은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3열 쪽 제어 버튼이 많죠. 2022년형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엔 3열에 열선 3단계 좌우 각각 지원이 됩니다. 자, 이제 3열을 설정해 볼게요. 먼저 왼쪽입니다.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조정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 좌우 좌석이 60대 40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적재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동식으로 3열 좌석을 폴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좌석.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더 리클라인이 되는군요. 좌측부터. 이번에는 2열 좌석의 폴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으로 2열에 좌우 독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운영하는 방법은 좌우측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좌측 부분만 살펴볼게요. 2열 좌석은 3열과 달리 완전 수동식이고요. 좌석을 앞쪽으로 당겨서 3열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좌우 좌석 어깨 바깥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걸 누르면 스프링 작동에 의해서 등받이가 앞으로 숙여지고 좌석의 방석 부분이 앞으로 쭉 밀려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출입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펠리쉐이드의 2열과 3열 공간, 두 개의 영상과 두 개의 텍스트 따로 공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만 이건 2019년식과 2020년식이니까 이 점 염두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위치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수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방석 바깥쪽 이 등받이 레버 앞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동일하게 등받이가 젖혀지고 좌석이 앞쪽으로 이동됩니다. 2열 좌석의 폴딩은 적재함에 위치한 스위치 제어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왼쪽을 누르면 젖혀지죠? 이번엔 오른쪽이요. 한쪽은 머리바지가 운전석에 걸렸어요. 1열과 2열 좌석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면 2열까지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